지금까지 1회, 2회에 걸친 강의는 우리 인간 세계는 두 개의 빛이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개의 빛이란 태양에서 나오는 양자 상태의 빛이 세상과 이 꽃에서 양자의 미립자를 흡수하고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파동만 반사해서 파동만 존재하는 제3의 빛, 제3의 빛. 반사된 빛은 미립자가 없으므로 칼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우리가 사물을 관측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은 우리가 현대 과학에서 연구하는 이 양자의 세상, 여기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양자의 세상은 이 물리적 법칙이 존재하며 보이는 세상을 연구하고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3의 빛의 세상은 물리적 법칙이 붕괴돼서 물리적 법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제3의 빛 세상은 보이는 형상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존재하는,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세상, 즉 가상 공간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 공간의 세상을 증명하는 방법은 수학적 증명이 아니라 나타난 현상과 상태로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드러난 현상과 상태로 증명하는 게 있느냐? 바로 그것이 현대 물리학의 최고봉인 양자역학의 중첩, 붕괴, 얽힘, 여기에 우리 차원의 벽에서는 동시성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과학계에서도 현대 물리학을 연구하시는 분도 이것은 신의 영역이니까 그냥 믿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존재하지만은 수학적으로, 물리적인 법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뇌세포나 우리 인간의 육신을 연구하는 뇌세포와 양자역학을 통해서 한 점의 빛의 정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제3의 빛의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 양자 상태, 즉 빅뱅을 일으키는 한 점의 빛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양자의 상태를 통해서 영과 혼과 육신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조와 진화는 과연 어떻게 존재하는가, 여기에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건 드러난 현상과 상태를 통하여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이란 것은 파동인 빛의 세상 정보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는 영, 혼, 육신이 있는데, 혼이란 파동인 생각으로 존재하는 정자에 있는 유전자 정보입니다. 이것도 증명합니다. 육신은 미립자인 물질로 난자에 있는 유전자 정보로서 경험, 지식을 저장하고 뇌세포와 감각세포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영은 도대체 뭐냐? 영이란 바로 빅뱅 때 폭발시킨, 즉 한 점의 빛의 세상 정보인 것입니다. 이 빛의 세상의 정보. 자, 그렇다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빅뱅으로 인하여 모든 생명이 드러났다고 하였으니 생명의 씨앗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생명의 씨앗.
생명의 씨앗은 정자와 난자가 있습니다. 난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자가 들어오게 되면 정자에게 신호를 보내주죠. 그런데 여기에 신비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이 정자와 난자는 인간의 어떤 기관과 신경망이나 이런 걸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난자는 독립되어 있지만 정자가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이것은 정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 뇌세포에서 흥분 상태에 이르릅니다. 그때 뇌세포에서 난자에게 정자가 들어왔다는 동시성 신호를 보냅니다. 전기 신호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난자는 동시성 신호를 받고 정자 쪽에 향기라는 동시성 신호를 보내줍니다. 전기 신호가 아닙니다. 수억 마리 정자가 들었을 때 전기적인 신호를 보낼 것 같으면 앞에 있는 정자는 감지하지만 중간이나 뒤에 있는 정자는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성의 신호 방법으로 이 난자에게 나 여기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정자는 난자한테 그냥 갈까요? 난자한테 가는 동안 험난한 이 코스가 많습니다. 이걸 다 비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억 마리 정자가 난자 있는 곳에 왔지만은 난자까지 찾아가는 동안은 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몇백 마리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해서 난자한테 갔지만은 전부 다 난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동물의 이 난자의 중심 핵의 방어막은 동물일 경우는 힘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방어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주장하는 가장 강한 정자가 난자를 정복한다. 난자와 하나가 된다. 이것이 아니라 정자의 이 선택 기준은 난자한테 있는 것입니다. 난자한테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요게 바로 미립자 역할,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 동물인 경우는 가장 강한 정자가 난자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가까이 먼저 도착했다 그래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100%라는 방어막이 펼쳐져 있는데 정자들은 난자 있는 곳까지 가는 동안 체력이 소진됐습니다. 가까이 갔지만 이걸 뚫을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늦게 도착했지만은 힘을 빨리 회복한 이 정자만이 이 난자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일 경우는 난자가 가장 강한 정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동물들은 어떻게 됐냐? 우리 인간계에는 먹이사슬이 있습니다. 먹이사슬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요? 가장 강한 정자를 선택해야죠. 그래서 난자는 가장 강한 정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동물들 같은 경우는 생명 유지 기능을 최고로 칩니다. 그 외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가장 강한 정자가 만나서 이 생명의 씨앗이 되고 이 생명의 씨앗이 가장 자라나서 강해야만 또 인간 세상에 태어나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얼룩말이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 딱 낳는데 새끼가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면 어미는 그 새끼를 버리게 됩니다. 또 설사 스스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어미젖을 빨아야 됩니다. 스스로 어미젖을 찾아서 물어야 됩니다. 어미가 결코 새끼에게 젖을 물려주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동물의 세계입니다. 왜?
존재해야 되니까 이거 일어서지도 못하고 젖을 빨지도 물지도 못하는 이 새끼를 억지로 젖을 먹이면 이 얼룩말은 자라는 동안 제대로 정상적인 건강한 얼룩말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에게 잡혀 먹혀요. 또 우리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강아지를 봅시다. 강아지가 7마리 새끼를 낳았어요. 그런데 보면은 몇 마리는 나왔지만 어미젖을 먹지를 못해요. 항상 뒤쳐져 있어요. 엉뚱한 데 가서 낑낑낑낑 대고. 그렇다고 해서 애미 강아지가 새끼를 먹이러 가나요? 안 갑니다. 젖을 물고 있는 그 강아지만 보호하고 나머지는 쳐다도 안 보여. 왜냐? 스스로 찾아서 이 어미 젖꼭지를 물지 못하면은 이미 성장을 해도 정상적인 개체 유지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DNA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저 반려견은 불쌍한 강아지면서 자꾸 집어다가 어미젖을 물게 해요. 그러나 그 강아지는 발육이 계속 늦어집니다. 그럼 결국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우유 갖다 먹이죠. 그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이런 어미가 포기한 강아지를 인간은 불쌍하다고 해서 물려주는데 결국 그렇게 키워서 분양을 하잖아요. 그럼 그 강아지를 키운 그 반려견을 키우는 약한 반려견을 키우는 그 주인은 어떻게 되냐? 이 강아지가 병원비가 인간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병원비를 어떻게 들여서 하여튼 키웠어요. 새끼를 낳는다 해도 걔가 이 반려견이 건강에 안 좋아서 새끼를 못 갖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또 새끼를 베개 만들어서 또 새끼를 낳잖아요. 그 어미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나온 새끼는 또 허약해요. 그래서 개체 유지가 먹이 사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봤을 때 태어났을 때 약했던 강아지가 강제로 성장하면 뭐냐? 먹이 사슬에서 강하게 존재해서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약한 강아지가 다른 건강한 강아지하고 교배를 하게 되면 약한 강아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는 이렇게 강한 난자가 개가 가장 강한 새끼를 또 요구를 합니다. 우리 새들 보세요. 조류 어미가 있다가 딱 보고 어떤 조류들은 새끼를 물어가지고 이 둥지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왜? 그 새끼는 아예 성장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은 그 새끼한테 먹이를 물어주느니 차라리 건강한 새끼한테 먹이 물어주고 또 설사 키운다 해도 그 이 새 새끼는 정상적인 이 성체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은 뭐냐? 가장 강한 정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종족 유지만 할 뿐입니다. 이 먹이 사슬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은 발견, 발명, 문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동물의 세계는 종족 유지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아주 특이합니다. 인간은 정자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흥분 상태 되면은 뇌세포에다 정자가 들어왔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럼 뇌세포는 정자한테 신호를 보내줘요. 나 여기 있다고. 어떤 신호냐? 암호화된 신호체계입니다. 어떤 암호화된 신호체계일까요? 우리가 빅뱅 때 발생한 이 양자 상태에서 미립자의 역할을 한번 보게 됩니다. 왜냐? 양자에는 미립자와 파동이 중첩되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봤을 때 인간에서 미립자는 뭘까요? 육신이잖아요. 파동은 뭐예요? 생각, 혼이라는 생각. 그래서 이 혼은 파동인 생각으로 정자에 있는 유전자 정보다. 왜 생각이냐? 난자가 암호화된 신호체계를 보냈을 때 이 정자들은 그 암호화된 신호체계를 감지해서 난자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냥 찾아가나요? 어떤 위험한 곳이 있으면 그 위험한 것 피하고, 이 정자를 잡아먹는 게 있으면 그 잡아먹는 것을 피하고, 이렇게 해서 생각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정자는 혼이다. 즉 수컷에 있는 정자는 이 혼을 가진 유전자 정보이며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규정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미립자는 빛의 종류를 결정하고 물질에 부딪히면 흡수돼 물리적 화학적 반응한다. 이건 뭡니까? 물리적 화학적 반응이라면 제가 꽃을 예를 들었죠. 참 아름답게 막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막 나와요, 여러 가지 색깔이. 우리가 아름답다 그럼 뭐예요? 행복하고 기쁨을 느끼잖아요. 뭔가 반응해서 나타나야지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죠. 여기서 미립자 역할에서 파동은 뭐예요? 부딪힌 물질이 변화되는 상태와 현상을 관측할 수 있게 반사하는 거예요. 그 일만 합니다. 파동 역할은 없어요. 이 파동은 양자가 미립자에 부딪히면 파동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미립자가 물질에 부딪혀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그 현상을 반사해서 인간이 관측하게만 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육신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육신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꿈이잖아요. 왜 꿈이야? 아름답게 하려고. 왜 아름다고 하려고 그래? 남자는 왜 멋있으려고 그래? 그게 행복과 기쁨이에요. 우리 인간 여성은 그런 데서 행복과 기쁨을 찾아요. 그래서 이 육신은 미립자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이 암컷은 태생이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한 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된 신호체계는 뭐냐?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가장 지혜로운 정자를 선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암호화된 신호체계가 방어막입니다. 그러면 이 정자들은 생각으로 찾아가서 이 암호화를 빨리 풀어야 돼. 빨리 도착했다고 풀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생이 정자와 난자가 생명의 씨앗이 되는 과정이 이렇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지혜로운 정자를 선택했으므로 이 인간이 이 씨앗이 자라는 뭐예요?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 지혜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학교 누군가를 가리키는 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면은 이 여성은 그곳에서 있는 남성과 학교 선생님과 결혼을 하게 되고, 법조인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면 법조인, 아니면 어떤 사회사업을 하는 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 사업하는 사람하고 만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 어떤 사회 계층과 인과관계를 맺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발견, 발명, 문화, 어떤 이런 예술, 이런 걸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혼과 육신은 바로 미립자 역할이 여기에서 다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는 DNA에 있는 정보 중에서 미립자, 우리 DNA는 보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고 막 염기 소열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미립자 형태이지만은 파동 형태로 된 생각이라는 것은 여기에 드러나질 않습니다. 유전자 이 정보가.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 인간이 조작하려냐 할 수가 없게 된 암호화 체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차원의 벽, 이 파동의 세상으로 존재하는 유전자 정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동의 세상에 있는 이 사람이 인간에게 뭘 전해주냐면 요게 다차원, 즉 제3의 빛, 파동 형태로 존재하는 제3의 빛 세상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인간은 드러난 상태와 현상을 보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데 평범한 사람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생각이 들어왔어. 아, 이런 거 지금 현재 없는데 이런 거 하면은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네 하는 생각이 들어온 거야. 그것이 바로 영감이죠, 영감. 이 영감이 떠오르면 육신을 움직여서 그걸 만들어내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냈어. 그게 바로 이 정보, 이 제3의 빛에 있는 세상의 정보를 이 사람이 인간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런 정보는 뭐냐? 변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라는 것은 진화는 미립자의 변화 과정. 진화는 미립자의 변화 과정입니다. 진화에 대한 이 정의를 정확히 내려야지 세상 모든 게 풀어집니다. 파동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 뭐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미립자는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DNA에서도 이 DNA 유전자 정보도 빼내서 아 이게 잘못됐으면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이거 바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미립자로 보이니까 우리 과학계에서는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생각이라는 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이 방어막을 설치했으니까 이 정자는 암호화를 푸는 정자만이 이 난자와 하나가 되는 거죠. 이후부터는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난자와 정자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딱 하나가 돼서 태반의 착상대로 이제 딱 굴러갑니다. 이게 핵 분열을 하죠.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이렇게 핵 분열을 하면서 태반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태반에 착상 딱 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인간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과정을 한번 본다면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이 그림에서 나타난 것은 뭡니까? 여기서 뭘 느끼셨나요? 물고기 형태를 느끼실 겁니다. 물고기. 전부 다 물에서 살아요. 이게 지금 5가지 요 5가지 이거는 전부 다 물속에서 살아요. 그럼 물고기지 뭐예요? 응? 이 태아가 태반에서 성장을 하는데
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꼬머리로 성장해요. 그게 바로 이게 뭐냐면요. 척추동물의 배아 과정입니다. 최초로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는 이런 형태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생명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최초로 형태를 갖춘 것이 이 물고기 형태입니다. 물고기 형태. 다 꼬리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 여기서 과학계가 밝히지 못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태아가 자라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처음에는 이 태아들은 엄마 뱃속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죽어요. 움직입니다. 방향을 바꾸고 막 그럴 때, 그러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손이 있어요. 다리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꼬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 뱃속은 뭡니까? 양수로 돼 있어요. 물에 물 일정해. 처음에는 양수가 조금밖에 없지만 거기서 살아남는 거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점차 양수가 생기면서 뭐냐? 양수란 뭐예요? 태아가 엄마 태반을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배설한 게 양수예요. 배설물, 일반 배설물하고 달라요. 양수 속에서 이렇게 꼬리가 있어가지고 꼬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골격이 형성되면은 꼬리가 있게 되면 뭐냐면, 이게 골격이 형성되면 이렇게 뒤집기도 하고 옆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요. 꼬리가 있게 되면은 이 탯줄하고 꼬리가 엉킵니다. 그래서 골격이 형성되면서 이 꼬리뼈는 엄마 뱃속에서 퇴화되는 것입니다. 골격이 다 완성되면 뭐냐? 애기로서 자라나죠. 이 그림 보세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꼬리뼈가 있다가 인간의 모습이 돼서는 꼬리가 없습니다. 왜? 꼬리가 있게 되면 탯줄과 이게 다 엉킵니다. 엉키면은 뭐냐? 10개월간 엄마 뱃속에서 성장하는 동안 머리가 밑으로 있고 팔과 다리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엄마 뱃속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탯줄이 엉키고 그러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꼬리뼈는, 진화론자는 꼬리뼈가 원래는 인간이 세상에 나왔을 때 꼬리가 있었는데 점점 퇴화돼서 꼬리뼈가 없어졌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최초의 모든, 그래서 우리 이 과학 진화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물고기가 뭐 육지로 올라와서 사람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 이 뱃속에서 물고기 형태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원래부터 인간이에요. 왜? 인간의 DNA의 유전자 정보는 그렇게 인간 형태로 돼 있으니까. 이 진화의 정의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화란 밀입자의 변화 과정이다. 그것도 다 증명이 돼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야지.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진화가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몇 개월? 10개월. 10개월. 또 조기 출산하는 경우는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완성체로 완전 됐을 때는 뭐냐? 10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진화가 다 이루어지면은 이 이땐 태아라 그럽니다. 이 태아는 뭐예요? 정자와 난자의 만남이잖아요. 정자와 난자의 만남이 태아입니다. 태아.
이것은 뭐예요? 정자는 혼, 생각. 난자는 뭐예요? 육신. 이것입니다. 그래서 혼과 육신을 이 혼과 육신을 만나서 이루어져서 세상에 나온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인간이라 그럽니다. 인간. 바로 삼차원 세상에 존재하는 현재 내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인간인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디에 있는데? 있죠. 바로 여기서 인간에게는 신비한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은 보면 애미가 동물들은 대처를 보면 엎드려서 사족으로 엎드려서 내적 보행을 해요. 그래서 동물들 태반에는 새끼들이 뭐냐면 옆으로만 있으면 돼요. 크게 운동하고 다시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쑥쑥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은 뭐냐? 가장 강한 정자를 선택했으니까 이 난자가 이 어미가 가장 강한 이 정자를 선택했으니까 세상에 나왔을 때 가장 강한 새끼만이 존재할 수 있게 또 다시 한번 또 선택한다. 새끼가 나왔을 때. 그런데 인간은 뭐래요? 가장 나를 기쁨과 행복을 주는 가장 지혜로운 정자를 선택했으니까 세상에 태아가 세상에 딱 나와서 으앙 하고 우는 순간 엄마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히 끌어안고 젖을 물려주잖아요. 이게 동물과 인간의 차이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이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개의 차원이 존재합니다. 세 개의 차원. 뭐냐면, 태반에 있는 태아, 즉, 인간. 이 인간은 만들어졌어요. 이건 누가 만들었냐? 엄마, 아빠, 부모님이, 인간은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계에서는 뭐냐면 신이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은 부모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만날 때 뭐냐? 기쁨과 행복으로 만나서 기쁨과 행복으로 아기를 임신을 하고 기쁨과 행복으로 아기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냐? 동물과 달리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정자를 선택해서 아기를 출산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기가 세상에 나올 때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이 아기가 처음 딱 세상에 딱 나와서 세상에 딱 나왔을 때는 뭐냐? 폐에 산소가 없습니다. 산소가 없어요. 그래서 아기가 처음에 탁 나면 으앙 하고 우는 순간 그게 뭐냐면 폐에 산소를 쭉 들여 마시는 거예요. 쭉 들여 마셔서 폐에 산소가 꽉 찼을 때 이걸 딱 토해낼 때 으앙 하는 거예요. 숨을 들이쉴 때 으앙 하고 이렇게 들이쉬는 게 아닙니다. 딱 했을 때 으앙. 그러면 딱 숨을 들이쉴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공기보다 빛보다 빠르게, 공기보다 빛보다 빠르다 그러면 무엇이 듭니까? 바로 이게 뭐냐? 동시성 신호. 빅뱅의 기원, 한 점의 빛에서 쏘아주는 빛. 이 빅뱅을 일으킨 최초의 빛, 파동 상태의 빛. 이 빛의 신호로 뭘 보내주느냐? 영을 보내줍니다, 영. 그래서 혼과
육신, 혼과 육신의 인간에게 이 영을 보내줍니다. 공기보다 빛보다 빠르게. 그래서 이 영이 어떻게 되냐? 혼과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이 영은 뭐예요? 천국의 정보. 혼은 뭐예요? 육신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생각. 이겁니다.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이 이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은 지혜가 없어요. 인간과 같은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뭐 IQ가 조금 높은 이 영장류도 있고 그래요. 까마귀도 IQ가 높고 까치도 IQ가 높고. 그런데 이 지혜와 IQ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쁨과 행복을 주는 지혜로운 정자를 선택했으므로 인간의 혼은 영이란 천국의 정보와 빛이 세상 정보와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혼, 생각, 육신은 뇌세포, 감각기관, 감각세포는 인간.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인간은 부모님이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태어날 때 딱 영을 받는 거예요. 영을. 영은 뭐예요? 천국 정보. 빛이 세상 정보. 왜 빛이 세상 정보라 그러냐? 우리 여기서 이미 배웠잖아요. 이 양자 상태의 세상에서 꽃에 이 빛을, 양자를 보내니까 꽃에서 양자 상태에 있는 미립자를 흡수하여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파동만 반사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다차원 세상에 존재한다. 제3의 빛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리고 인간은 뭐냐? 빛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주는 영감을 통해서 발견, 발명, 문화를 이루고 산다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냐? 인간은 최초에 만들어질 때 어떻게 돼요? 육신이 정자한테, 즉 남자가 정자한테 넌 나를 기쁨과 행복을 줄 거지? 그렇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하여 지혜롭게 살 거지? 혼이 이 정자가 나 그렇게 할 거야 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육신과 뇌세포는 오직 혼과 생각을 통해서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곧 뇌세포에 있는 모든 정보를 통해서 혼이 읽어들여요. 혼이 읽어들이고 혼이 어떤 의사 결정을 하면은 이 뇌세포가 그것을 보고 반응을 합니다. 이걸 보고 대화라고 그러며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만났는데 영을 받았어요. 빛이 세상 정보. 이 영은 모든 인간들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보내줍니다. 왜? 한전의 빛은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전의 빛을 딱 쏘아주는 게 끝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 지구는 초기화 상태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빛은 태양으로 인해서 붕괴돼서 안 보이지만 빛이 빅뱅을 일으켜서 이 태양이 폭발하는 순간, 그 순간 태양의 빛만 보이고 한점의 빛, 이 파동 형태의 빛은
붕괴돼서 안 보이지만 계속 이 빛을 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예요. 이 빛이 세상 정보를 혼에게 줍니다. 요 줄 때 이것은 뭐냐? 영감이라 그러지, 영감. 인스퍼레이션, 영감이라 그럽니다. 그럼 혼이 이 영감, 원래 이거 혼과 육신도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요. 이 지능이 높기 때문에 다른 동물하고 좀 달리 살아요. 그런데 뭐냐, 영이 주는 이 정보를, 영감으로 준 정보를 듣고 이걸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 왜냐? 발견, 발명, 뭐 문화를 이루면서 살잖아요. 평범한 사람보다 더 잘 살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여기 보면은 인간이 태어날 때 1000억 개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90%는 잠자요. 90%는. 우리 10%밖에 못 써요. 10%밖에. 90%는 잠자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영은 빛이 세상 정보를 다 가지고 왔지만은 실상 90%는 소멸돼요. 없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이 이렇게 하나 된 상태를 뭐라 그러냐? 이것을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사람. 그래서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랬고, 사람은 휴맨. 그래서 예술 활동 뭐 이런 사람 보고 휴머니즘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것을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냐? 사람은 인간은 부모님이 만들어 주셨고, 사람은 신이 창조하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희가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내 품으로 안으려고 그러지만 어떻게 이스라엘은 계속 신을 배반하잖아요. 이 사람은 신이 창조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뭐냐, 이 우리가 여기서 진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바로 이래서 신이 사람을 창조했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 뭐냐면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신은 계속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 빛이 빅뱅을 일으킨 한 점의 빛이 존재하는 한 계속 영을 보내줍니다. 영을. 이런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써놓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얘기하죠. 오늘 그럼 먼저 도대체 그렇다면 진화는 어떻게 된 건데? 진화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죠. 진화는 미립자의 변화 과정입니다. 미립자는 뭐냐? 육신의 변화 과정. 이것이 진화입니다. 이 창조는 뭐냐? 혼과 육신의, 여기서 이 영이 창조되는 거예요. 영은 어떻게 저절로 창조되나? 아니요. 영은 혼과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영혼은 신이 창조했다. 이렇게 되고, 혼과 육신은 부모님이 만들어주셨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진화는 뭐예요? 미립자의 변화 과정인데, 이 미립자의 변화 과정이라는 건 뭐냐? 파동 상태의 생각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공학이나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주장할 때 놓친 게 있는 게, 이 파동 상태의 혼과 영,
이거는 생각을 안 하고 육신의 변화, 이 과정만 얘기한 겁니다. 여기는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뭐냐? 우리 과학계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 빅뱅 때 유기화합물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해요. 무기화합물이 아닙니다. 무기화합물이라는 것은 고체, 뭐 돌, 탄소 이런 거. 유기화합물이라는 것은 뭐냐? 생명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화합물. 그런데 이거 들어보면 그래 뻥 해가지고 유기화합물이 만들어졌어. 이게 그럴듯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계에서 과학자들은 무엇을 만들어내면은 원형 터널을 만들었어요. 입자 가속기. 그래서 여기서 전자를 양쪽에서 빵 쏴요. 그럼 어떻게 돼? 빛의 속도로 충돌합니다. 충돌해요. 그럼 충돌하면 뭐냐? 빅뱅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이니까. 그러면 유기화합물이 나오면 자 봐라. 이것이 빅뱅의 근거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이것이 생명의 기원이다 하고 그걸 주장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듯하죠. 하나 이거 지금도 이거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쏟아부고 있습니다. 각 국가들이 공동 투자해서. 그런데 유기화합물이라는 게 빅뱅 때 일어나는 그 고열과 고압에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드러난 현상과 상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기화합물이라는 게 어떤 분자 구조가 폭발 때 발생하는 고열과 고압에 견딜 수가 있냐고요. 못 견뎌요. 타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걸 하고 있는데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실패했어요. 계속. 만약에 발생된다면 무기화합물이 나올 수는 있어요. 무기화합물도 비슷하게 뭐 이게 먼지 같은 게 나온 것 같아. 유기화합물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전제 조건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또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이제 바꾸어. 두 번째. 은하계가 뻥 터지면서 이게 뜨거우면 존재할 수 없으니까 다 식은 다음에 외부에서 왔다 그래요. 근데 여기도 또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은하계를 봤을 때 은하계 여기 안드로메다 태양계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250만 광년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 이 은하계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보호막이 있어요. 서로의 은하계 간에 간섭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은하계 밖에는 여기는 중력이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주 공간은 투명한 진공 상태다 하고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래서 보이죠? 1호나 2호가 지금 태양계 밖에 벗어져 쭉 가는 거 있는데 여기에 먼지나 뭐 가스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그 공기 저항은 없지만은 가스 덩어리와 먼지에 부딪혀가지고 우리가 이 분필가루 조그만 밀가루가 우리가 보기엔 조그만 밀가루지만은 보이죠? 1, 2호에 엄청난 속도가 이 밀가루와 부딪히면은 그 충격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부딪히냐? 안 그래요. 지속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이죠? 1, 2호에 있는 뭐 태양광 발전기 지금 태양광이 없으니까 발전이 안 되죠. 그 지역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빛, 이 한 점 빛은 있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이 뭔가 충격이 발생하면 열이 발생하거나 속도가 늦춰집니다. 그런데 보이죠? 1, 2호는 지금도 똑같은 속도를 유지하고 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공 상태의 투명한 공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로메다에 있는 어떤 외계 뭐 이런 박테리아나 이런 게 이 태양계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럼 뭐냐, 최초의 우주 빅뱅이 폭발했다 했을 때는 뭐냐, 그때 우주만 존재했잖아요. 그러니까 빅뱅 때, 빅뱅 후 이 시구, 빅뱅 후 시군 후 이동됐다. 즉 이거는 외계 은하계에서, 외계 별에서 왔다는 건 거짓말이 되고, 그러면 뭐냐, 태양계 안에서 이동했다고 생각해야죠. 이제 우리 태양계 안에도 뭐냐, 모든 행성들은 다 대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행성들은 대기가 존재해요. 하다못해 위성도 대기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다른 대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기가 존재하는데, 이 대기층이 뭐냐면 우리 지구 같은 경우 지구의 방어막이에요. 그게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려면 지구의 대기 때문에, 방어막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웬만해서 튕겨 나가요. 그러나 저 해성들, 우리 운석들은 우리 대기를 뚫고 들어오죠. 왜냐, 엄청나게 크지만은 대기를 뚫고 들어오는 동안 타버려가지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다가 다 별동돼서 다 중간에 소멸되죠. 그러다가 지구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운석이 돼서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운석이 되는데, 이 운석이 왜냐, 시군으로 딱 들어왔어. 지구에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이 진화의 전제 조건은 뭐냐? 물입니다. 물. 그래서 과학자들이, 야, 시군의 외부 행성에서 왔어, 그렇게 딱 주장했는데 보니까 물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 이것도, 야, 그럼 우리 한번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 역사를 한번 보세요. 물이 생기기 전에 처음엔 외부에서 유기화물이 들어왔다 그래. 근데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야, 지구에 물이 생긴 후 외부 운석을 통해서 생명체가, 유기화물이 들어왔다 이래요. 생명체든 뭐든 하여튼 뭐가 들어왔다 그래. 지구에 물이 생긴 후 이 미립자가 들어왔다 그래. 유기화물이. 근데 이것도요, 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우리는 드러난 현상과 상태를 통해서 이걸 다 잘못됐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에 물이 딱 생겼는데 외부 행성이 들어와서 육지에 떨어지면 안 되겠죠. 물이 없으니까 육지에서 없어지죠. 그러나 이 운석을 잘라보니까 거기에 생명체의 기원이 되는 유기화합물이 발견됐다 하고 과학계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생명이 되느냐 안 되냐, 그건 논할 가치가 없어요. 근데 운석이 딱 들어와서 이 운석 겉에 있는 거는 지구에 들어오는 동안 그 고압의 유기화합물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운석이 이렇게 있으면, 운석 덩어리 있으면 이 운석 열과 압력의 보호를 받는 운석 속에 있는 유기화합물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건 이미 유기화합물로서의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그런데 이 운석이 육지에 떨어지면 안 돼. 조건이 바다에 떨어져야 돼. 물에 떨어져야 돼. 물에 텅텅 빠졌는데 유기화합물이 다 생명체가 될 거야 하고 여기서 기원 나오나요?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드러난 현상과 상태를 보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죠? 안 돼요. 외계에서, 태양계 내에서 왔다 그래도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뀌었는데, 참, 네 번째. 지구에 물이 생기는 과정. 물은 과정도요. 하여튼 이게 안 됩니다. 여기 풍덩 빠져도. 과정을 보면은, 우리 지구 표면에 70%가 물입니다. 이 정도의 물이 채워지려면요, 운석 하나가 와서 빵 떨어졌다고 해서 지구에 이 엄청난 양의 물이 생겨날까요? 그거 안 돼요. 그 정도의 물이 생겨나려면요, 수천억 개의 이 해성들이 와서 지구를 두들겨야 돼. 두들겨 패야 돼. 물을 가져와서. 그러면 사실 지구가 깨져버려요. 지금 현재 눈에 육지 밖으로 드러난 물의 양만큼 이 해성들이 와서 물을 싣고 와서 지구하고 부딪히면요, 지구만큼 지금 있는 물만큼 생기려면은 지구가 깨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제 곧 지구에 물이 저절로 생겨났다 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생겨날 거예요. 왜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안 되거든? 또 물을 왕창 품은 그 별이 지구가 빵 부딪혀서 지구에다 물을 확 쏟아붓다 그래. 이게 말 돼요? 지구가 요만하면은 지구의 70%를 지구 표면에 70%의 물을 채우려면 이 해성은 지구보다 엄청 더 커야 돼요. 그러면 이게 쫙 지구로 돌전에, 사실 이게 지구가 충돌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이 속에 쏙 빨려 들어가서 소멸돼, 지구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설사 물이 있는데, 물 속에 식은 다음에 지구에 물이 생겼어. 이제 다 필요 없어. 지구에 물이 생겼어. 물이 생긴 후, 외부에서 이제 왔다는 것도 사실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지구에서 물이 생긴 후 유기화합물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물 속에 유기화합물이 만들어져가지고, 하여튼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다 됐던 분에 이 물 속에서 유기화합물이 외부에서 왔건 어쨌든 건 다 필요 없어. 그냥 물 속에서 유기화합물이 있어. 이 유기화합물이 진화를 하는 거야. 처음에 뭘로 진화하는지 몰라. 그럼 고기를 진화했던, 아니면 바다풀로 진화했던, 진화했어. 고기도 어떤 고기로 진화했는지 몰라. 이러다 보니까 고기가 수만 가지 고기로 막 다 진화한 거야.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한 고기 한 마리가 육지로 올라왔어.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유기화합물이 물 속에서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 입자가속기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거 실험하느니 차라리 강화유리를 만들어서 이 지구 환경과 비슷하게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최초의 과학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때 당시 지구 환경을 만든 유리관을 만들어서 그 속에 유기화합물을 집어넣으면 너무 어려우니까, 아직 유기화합물은 단백질이 안 됐습니다. 단백질을 집어넣어요. 단백질. 그러면 진화 과정이 많이 단축되잖아. 단백질을 딱 집어넣고 얼마나 견디나 한번 보세요. 물을 만들어 놓고 1년도 못 버팁니다. 왜냐면 우리 태양에는 이 햇빛, 양자 상태의 빛에는 여러 가지 적외선 자외선도 많지만 방사선까지 있고 많이 그래요. 우리 최초의 지구가 형성됐을 때는 지금처럼 많이 오염이 안 됐습니다. 오염이 안 됐어요. 공기도 깨끗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의 직사광선은 별로 걸러지는 게 없어. 네? 하여튼 지금 형태의 햇빛이 들어왔다 치더라도 이 유기화합물이 햇빛에 있는 양자 상태의 빛에 있는 유해 물질, 유해 미립자로 인해서 1년도 못 버티고 소멸돼요. 없어져요. 간단하게 여러분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물속에서 유기화합물이 몇 억 년을 있으면서 뭐 이상하게 변한 거야. 한 번에 광창 변한 게 아니라 몇 억 년 동안 변화가 된 거예요. 진화가 된 거지, 한마디로. 근데 이 유기화합물이 몇 억 년 동안 버틸 수 있어요? 단 1년도 못 버팁니다. 그래서 이 진화를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또 그래. 유기화합물이 뭐 어떻게 해서 왔어. 변화됐어. 그래서 이제 뭐 육지의 풀로도 변하고 몰로도 변하고 뭘로 변하고 다 변화됐대. 그리고 뭐 기러기로도 변하고 또 우리 연어로도 진화하고 원숭이로도 진화하고 그랬다 그래. 그것도 좋아. 인정할게. 인정하는데 이건 다 미립자의 변화 과정입니다.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파동의 진화 과정은 몰라.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 존재하는 인간의 생각은 이 제3의 빛 세상에서 존재하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차원의 벽은 바로 여기에 있는 다차원에 있는 제3의 빛의 세상을 연구하는 것이고, 현대 물리학 과학은 3차원 세상을 연구하는 것이고. 그래, 다 인정해. 인정하고,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됐다며. 그러면은, 그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것은 꼬리뼈가 유일한 증거입니다. 꼬리뼈가 유일한 증거예요. 사실 이 꼬리뼈는 어미 태반에서 진화하기 위해서 꼬리가 남아있으면 탯줄과 엉켜서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 골격이 형성되기 전에 형성되면서 꼬리뼈는 서서히 진화돼서 없어집니다. 그건데 꼬리뼈가 어떻게 됐냐? 인간 처음에 꼬리뼈를 달아서 밖에 나와서 걷다가 원숭이처럼 걷다가 꼬리가 필요 없으니까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좋아. 그렇다고 쳐. 그렇다면은 원숭이는 뭐가 원숭이를 변했는지 그 근거는 뭐지? 그 진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원숭이가 꼬리가 없어져가지고 인간이 됐다 그러는데 그럼 원숭이는 뭐가 진화됐지?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진화 과정을 하려면은 그리고 가장 비슷한 게 원숭이다 보니까 뭐가 원숭이로 진화됐다 하는 과정, 그게 있어야 돼. 없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 그 전에 무엇이 원숭이를 됐는지 이거를 밝혀야 돼. 근데 없어요. 또 진화 과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화 과정을 봤을 때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에는 이 생각이라는 거, 생각의 진화 과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이걸 보세요. 기러기.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철새 기러기는 시베리아에서 생활을 하다 시베리아의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로 이동합니다. 한 4,000km를 날아서. 그러다가 이 철새는 시베리아에 봄이 오면은 또 다시 4,000km를 날아서 시베리아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파동인 생각이란 개념을 바꿀 수만 있다면은 뭐하러 이렇게 바쁘게 살아. 그래 따뜻한 곳에 살고 말지.
예? 파동이란 이 생각의 개념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연어, 우리 양양 남대천에서 연어가 돌아오면 연어를 잡아서 연어 알을 부화를 시켜서 이제 방류를 합니다. 그럼 이 연어는 태평양을 돌아서 오츠케를 지나서 북해에서 살다가 북해까지 가요. 몇만 킬로미터를 이동해요. 그래서 한 6, 7년, 5, 6년? 뭐 이렇게 한 6년 정도 이렇게 생활하다가 다시 남대천으로 회귀합니다. 돌아옵니다. 왜냐? 연어가 나는 이렇게 살까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에요. 연어는 아까 먹이사슬 이걸 얘기했죠. 먹이사슬. 먹이사슬 유지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동하는 게 뭐냐면 지구의 환경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살아있는 생명체라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믿기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지구도 생각을 해요. 그거 뭐냐? 지구에 어떤 곳에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면 지구는 그것을 스스로 치유합니다. 태풍이 왜 일어나요? 지구의 온도와 어떤 환경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태풍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비가 왜 와요? 마찬가지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어떤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 지구는 스스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지 인간이 살 수 있으니까.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말고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지구가 환경을 스스로 치유하고 자전축이 만약에 너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자전축을 살짝 이동해 가지고 환경을 또 뒤바꿔버려요. 네, 거기에는 더 큰 신비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몇 날 며칠 걸려요. 이거요. 생각이란 개념. 그럼 연어는 뭐를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몇만 킬로를 그렇게 달려갔다가 한 5, 6년 후에 힘들게 돌아와서 살아요. 좀 더 편하게 살고 말지. 왜냐면 생각이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처럼 뭔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과학은 좀 더 인간이 편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과학은 누려야 되는 게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생각이라는 제3의 빛, 빅뱅 때 발생한 이 빅뱅이 그는 한 점의 빛이 세상을 배제하고 오직 3차원 세상의 물리적인 현상으로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진화론입니다. 그럼 진화론을 한번 우리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빅뱅 때 유기화합물이 발생해서부터 우리 인간까지 만들어지려면은 지는데 우리 지구가 지금 45억 년인가 46억 년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 유기화합물이 단백질로 변하고 단백질이 우리 인간의 세포로 우리 인간의 세포 이거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뇌에서부터 혈, 피 뭐 하면은 하다못해 뇌세포 수량이 1000억 개인데 뇌세포 수량을 이어주는 신경망 길이는 몇 개냐? 1000억 개면은 1000억 개에다가 뇌세포 하나는 10,000개에서 10만 개가 연결되어 있다니까 반만 잡아도 5만 개의 신경망이 있어요. 그러면 뇌세포 이 신경망 총 숫자는 엄청나요. 45억 년? 이건 1000억 개야, 이것만 해도. 인간 자체만 봐도 뭐가 있다 하면은 45억 개가 아니라 몇천억 개가 있어.
몇 천억 개가. 그러려면 뭐냐? 진화를 몇 번, 이 뭔가 이게 변화됐다는 거는 어떤 수학적 증명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이 진화의 키워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진화의 키워드는 미립자의 변화인데 이것은 전제 조건은 뭐냐? 우연입니다. 우연. 우연히 미립자가 발생했어. 우연히 물속에 들어갔어. 우연히 뭐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변화되고 그래서 뭔지 몰라도 우연히 지구에 올라왔어. 지구에 와가지고 우연히 뭐 식물 뭐 어떤 뭐 민물 고기 몰루고기 이런 걸 다 진화됐어. 그러다 우연히 원숭이가 나왔어. 또 원숭이가 어떻게 생활하다 보니까 우연히 사람이 인간이 되겠다. 인간이 되면 이렇게 편하게 되겠다 하고 이제 원숭이 때는 생각이 또 올라가서 이렇게 변화됐다 그래. 그런데요, 도대체 우연히 45억 번, 우리 지구 나이보다 더 많게 45억 번 이상 우연히 발생했다 하는 게 이 진화론의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미립자의 변화가 우연히 45억 번 이상 변화됐다, 진화됐다. 그래서 인간이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밀은 여기 없어. 우연히 박테리아 하나가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나는 암컷을 하고 암컷이 탁 나왔다가 또 우연히 너는 수컷을 해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연을 45억 번 이상 했다는 것이 진화론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왜 이 진화는 미립자의 변화 과정이라고 주장하냐면요. 우리 물속 심해층에 햇빛도 안 드는 곳에 열성 분화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새우도 있고 뭐 고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열성 분화구 그 수억 년이 되도록 거기서 진화한 거예요. 진화했다는 건 뭐냐? 미립자의 변화 과정이 이루어졌어. 그런데 새우는 그대로 새우인데 투명한 새우야. 물고기인데 투명한 물고기야. 왜냐? 햇빛을 받지 못해서 백화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나라의 그 천년 동굴에서 유일하게 고기가 발견됐어요. 이 고기는 우리 동굴 바깥으로 나온 고기하고 똑같아. 단지 뭐냐? 햇빛에서 안 드는 거기서 살다가 어떻게 진화했냐? 그 고기는 그 고기인데 투명하게 진화된 거예요. 이건 뭐냐면 미립자 변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5억 번 이상 이렇게 우연히 발생한 거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그렇게 변화하도록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화는 우연히 45억 번 이상이고 뭔가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볼 수도 없습니다. 뭔가 느낄 수 있나요? 느낄 수도 없어요.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증거도 없고 우연히 45억 번 존재한 45억 번 이상 우연히 발생한 것을 믿는 과학이 현재 바로 이 3차원 물리적인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현대 과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나요? 그런데 창조는 봐요. 창조는 딱 한 번의 우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낄 수가 있어요. 뭐냐? 뭘 느끼냐? 영감이라는 거. 이 정보를 얘기했죠. 제가 정보. 영감으로. 이건 과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진화는 딱 한 번의 우연은 뭐냐? 우연히 지금 외부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창조와 진화이 터지게 싸워. 창조가 되든 믿든 말든 진화를 믿든 말든 관심 없어. 그런데 우연히 우리 차원의 벽에 오신 거예요. 이 방송을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이 보니까 그래. 창조는 뭔가 이렇게 있고 그래. 직접적인 증거는 내세우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야. 영감이라는 거. 영적인 감각. 그리고 영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게 이렇게 그냥 뭔지 모르지만은
그럴듯하게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럴듯하게. 그런데 그럴듯하게 설명이 됐다고 하지만 그럴듯하게는 너무 정확한 거야. 미립자와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도 곧 설명 들어가요. 그래서 진화론은 우연히 45억 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화의 가장 큰 근거는 바로 엄마의 뱃속. 다른 일반 포유류들은 암컷의 뱃속에서 진화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는 생명의 씨앗이 아니지만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인해서 생명의 씨앗이 만들어지고 엄마 뱃속에서 물고기 형태로, 그리고 물고기가 성장하는 양수 속에서 살다가, 이거 말이에요. 닭이 알을 낳잖아요. 결국 뭐냐, 이 알은 뭐예요? 전부 다 수분 덩어리야. 엄마 뱃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설계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엄마 뱃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결론은 진화는 지금도 이루어진다. 진행 중이다. 창조도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뭐 창조와 진화를 이렇게 열변을 통했는데, 그럼 영과 혼과 육신의 이 관계는 어떤데? 보세요. 혼은 생각, 육신은 미립자. 생각은 뭐예요? 요거는 영, 육신 미립자 1. 요때 영도 이제 영감이니까 생각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 둘이 만나서 요것이 뭐냐? 사람. 요것이 인간. 이 혼과 영과 육신은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게 있어요. 양자, 이걸 양자로 보면 파동, 요건 파동이고, 요거는 미립자 형태입니다. 미립자. 양자의 가계, 양자의 법칙.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양자 상태는 반드시 양자의 법칙, 반드시 하나는 붕괴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뱃속이 첫 번째 차원이라 그랬죠. 첫 번째 차원. 엄마 뱃속에서 첫 번째 차원에서 양수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첫 숨을 쉴 때 영을 받습니다. 그 영은 내 혼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나는 영혼과 육신의 인간이 되고 영과 혼의 사람이 중첩되어서 존재한 것입니다. 육신의 나, 혼과 육신의 나는 여기에 있지만은, 이렇게 드러나 보이지만은, 영혼의 사람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붕괴돼서 안 보여. 붕괴돼서 안 보여요. 그렇다면 뭐냐? 이 양자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붕괴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 미립자 세상에서는 육신으로 인하여, 인간으로 인하여 파동인 사람은 붕괴돼서 안 보입니다. 그런데 파동의 세상에서는 뭐냐면, 파동의 사람, 영혼의 세상에서는 육신은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이 필요 없어요. 요게 다릅니다. 육신이 붕괴된 게 아니라 육신이 필요 없어요. 이 말 뜻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인간이 죽으면 뭐냐, 어떻게 되냐? 육신이 필요 없어요. 영혼이 육신을 떠납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인데, 죽음이란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두 번 맞이해요. 두 번. 하나는 육신의 죽음. 육신의 죽음. 이건 뭐냐? 심정지 되면은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합니다. 심정지. 이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또 한 번의 죽음은 뭐냐? 영적인 죽음. 우리는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건 뭐냐? 아직 영혼이 육신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죽으면 바로 장사 지내지 않고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은 3일장을 지냅니다. 즉 육신이 죽은 후 48시간 지나면 즉 제3일 3일 되는 날 장사 지내는데 이건 왜 그러냐? 육신이 심정지돼서 딱 되면은 48시간 이틀이 지나면 뭐냐? 영혼이 육신을 떠납니다. 그래서 육신이 떠나고 나니까 뭐냐? 이 육신은 필요 없어 이제. 그래서 48시간 지난 후 제3일 날 이 장사를 지냅니다. 염도하고 뭐 그러죠.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영혼, 육신의 관계는 이래요. 그래서 뭐냐면 태어날 때 뭐냐, 혼과 육신은 둘이 짝짝꿍 돼가지고 오로지 혼과 육신만 대화해요. 영은 나중에 왔기 때문에 영은 혼과 하나가 돼서 혼과 대화를 하고, 그래서 뭐 영은 뭐냐, 뭘 하고 싶어도 육신을 못 움직여. 육신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혼에게 얘기해, 부탁해. 그럼 혼은 내가 영감으로, 그게 뭐가 영감입니다. 영감으로 딱 떠올려가지고 그래, 그게 맞다 판단해. 그때 뭐냐, 뇌세포에 대해 명령을 합니다. 그럼 뇌세포는 알았어, 네가 명령하니까, 네가 말하니까 내가 해야지. 그래서 이 감각세포를 움직여서 행동을 취해서 육신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영을 다 봤는데, 영이 안 깨어난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배운 대로 어떤 새로운 진취적인 생각이나 새로운 걸 찾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대로, 배우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인간에 머물러 있고, 뭔가 독창적으로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고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고 뭐 새로운 걸 이렇게 자꾸 찾는 사람, 새로운 걸 찾으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영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과 대화하는 사람은 뭐냐, 영감이 발달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인간의 발전 과정 이걸 할 때 제1기 원시 문명, 제2기 현대 문명, 제3기는 영성 문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영감이 발달한 사람이 새로운 걸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이 발달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잠자는 뇌세포 90%를 깨우는 것입니다. 깨워야지 영이 가져온, 천국의 정보는 100을 가져가는데 이 뇌세포가 10%만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혼도 10%만 활성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뭘 줘도 혼은 10% 이상을 못 받아들여. 또 영은 혼과 하나가 되다 보니까 90%는 그로 날라가 혼이 좋아하는 쪽만
영은 그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10%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그거라도 혼에게 주면은 혼은 생각으로 떠올리니 영감으로 떠오르는 걸 듣고 그들이 행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하게 돼. 그래서 거기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뭐 좀 더 특별하게 살거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하거든. 그래서 잠자는 데서 별로 깨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빛의 세상, 미리자 역할, 빛의 종류, 아름다운 빛의 종류를 결정해. 이거 누가 해요? 남성보다 여성이 더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립자는 여자 유전자 정보이며 남자의 유전자 정보이며 경험 지식 저작을 잔다 이거예요. 부딪히면 흡수돼 물리적 화학적 반응한다. 뭔가 어떤 문제가 어떤 이 일에 닥쳤을 때 감정의 변화는 남성보다 여성이 무한히 많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의 특성이고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이 영과 혼과 육신의 이 관계, 이것을 오늘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두고두고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러분 반복해서 듣게 되면요 더 많은 걸 깨닫게 돼요. 제가 다 설명 못하는 게 많아요. 짧은 시간에 이 2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설명 다 합니까? 제가 1강도 그렇고 2강도 그렇고 3강 이것도 다 보면 1시간 30분 이상 다 넘게 가는 강의입니다. 쉬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다 못한 게 많아요. 이거 다 하려면 한 번 강의하는데 한 5시간 이상 걸려요. 이 강의는 왜 제가 이렇게 계속 연속 끊기지 않고 강의하냐면은 생각에 떠올리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교과서적으로 교과서 보면서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이러면은 무엇을 하는 거냐? 보이는 세상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제가 저희 이 차원의 배에서 발행한 책은 있지만 제가 그걸 안 갖고 그냥 말씀드리는 건 뭐냐? 책을 보면 제가 문자로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지만 책을 안 보고 그대로 생각으로 떠오르는 대로 영적인 감각으로 떠오르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인간들이 궁금해하는 거, 천국, 지옥, 환생, 귀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를 위한 신의 대행자, 죽은 자를 위한 신의 대행자. 여기에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신비한 세상이 열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빛의 세상 여호와, 인간 세상 여호와, 생명호와 이거는 이 강의 4시간 4번에 걸친 강의에 끊을 때까지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지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4강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새로운 신비한 세상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도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